100세 인생의 나이 50은 인생 절반을 산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면서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에서 버릴 것과 버리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륜스님의 늙어서 꼭 기억해야 하는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로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아파도 약 먹고 부러져도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한번 아프고 나면 건강이 아주 나빠집니다.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본인의 몸 컨디션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둘째, 과식하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하게 먹고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독이 됩니다. 술을 먹더라도 과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딱 조절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일찍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적당히 노동하세요.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해야 합니다. 시골에 사신다면 농사일을 하셔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 누워있고 이러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꾸 움직여줘야 합니다. 따로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골 노인분들은 특히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하죠. 오늘 곡식을 다 못 심으면 내일 심으면 되는데 마무리하고 싶어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밤에 끙끙 앓습니다. 이러지 말고 적당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계세요. 자식이 예쁘다고 다 주면 안 됩니다. 내 재산이 100이라면 80은 정신이 온전할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딱 배분을 하세요.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적은 비율의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아름답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법이에요.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방 한 칸 내가 살 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소유든 전세든 월세든 다 괜찮습니다. 물론 부처님처럼 다 놓아버리고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게 힘드니까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지를 마세요.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욕입니다. 누가 낳고 누가 키웠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인사하러 오면 자식이라도 고맙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효자 효녀가 됩니다. 여섯째, 젊은 사람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입을 꽉 다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늘 보살펴 줍니다. 자식하고 같이 살면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살핍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예 안 찾아오는 것은 부모한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잔소리가 많았구나.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자식에게 간섭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인색하지 마세요. 사람들 누구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똑같습니다. 그 자손이 잘 되려면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보시를 해야 합니다. 복을 지으셔야 해요. 단돈 1,000원이라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 짓는 일입니다. 그 복을 지으면 우리 자손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사람이 결국 생을 마칠 때 바라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에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손을 잘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자손이 잘 되려면 보시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누가 좋아 보인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저 세상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죽고 나서는 태울 물건들이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죽기 전에는 나누면 선물이고요. 죽고 나면 귀신 붙은 물건이 되어서 아무도 안 찾습니다. 아까운 물건 태우기 아쉽잖아요. 그러니 미리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행동 자체가 복을 짓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릴 때 살결도 부드럽고 얼굴도 곱죠. 28 청춘이라고 10대 후반부터 젊을 때는 아름답지요. 그런데 나이 들면 외모는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논할 때는 새파랗게 젊은 스님이 이야기하면 안 통하지만 머리가 허연 노순이 인생 얘기를 하면 더 좋아 보여요. 제가 요즘 하는 얘기나 20년 전에 하는 얘기나 똑같은데 젊었을 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감이 다 되어서 하니까 조금 설득력이 생겼나 봅니다. 갈수록 이야기가 구수해지겠지요. 술도 익어야 맛있고 된장찌개도 된장 국물이 재료에 스며들어야 제 맛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삶의 맛이 있습니다. 잘 늙어 놓으면 무지무지하게 멋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들을만 합니다.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꼭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